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섬김은 언제나 감동을 줍니다. 당신의 섬김은 언제나 감동을 줍니다.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네,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암 극복자의 식사의 원칙, 또 그것을 세워야 할까요? 세우지 않아도 될까요? 이런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암이 된다 그러면 뭔가 세밀하고 주밀하게 원칙을 세우고, 식사도 막 이렇게 식단을 짜고 막 이렇게 해야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막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초기에는 한두 달은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하게 되면요, 나중에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극복할 것인가 생각했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네, 몸이 아프면 먹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겠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즉,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힘들어지고 죽습니다. 그런 각오로요, 잘 이렇게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암 극복자들은 음식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뭘 먹을까요? 뭘 먹지 않을까요? 먹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잘 물어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땡땡 이렇게 먹어라, 또 이런 음식은 먹지 마라, 그런 것을 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암의 메커니즘이 다양하듯이 우리의 식사의 성분과 좋은 음식의 영양소, 파이토케미칼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즉, 발암 물질이 아니라면요, 한두 차례 먹는다고 우리 몸이 그렇게 힘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체요, 너무너무 잘 만들어진, 정말 과학적인, 신기하기만큼 신묘막측에 만들어진 어떤 성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체는, 우리 몸은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잘못된 것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계속 지속적이지 않으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암 환자인데 매운 것 먹어도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렇게 좀 맵사그리한 것이 좀 이렇게 우리가 식욕을 돋구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항암제 치료하거나 또 갑자기 이렇게 치술질하다가 이제 구강이 다쳐서 입이 좀 헐어 있으면 그때는 통증이 있겠죠, 그죠? 매운 걸 많이 드시고 또 신 걸 많이 드시고 이렇게 하면 그때는 조금 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심이나 구토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해도 음식을 이렇게 드시는 것, 또 매운 것 드시는 걸 좀 자제하고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발암 물질을 이제 니트로사마인 같은 것이 있는데, 아질산에 플러스 이제 아민이 함유가 되면 그와 같은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산나물이나 시금치, 쑥갓, 무, 배추 이런 것에 아질산염이 풍부한데요, 이런 것이 단독으로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아민과 이렇게 결합이 되게 되면, 즉 아질산염 플러스에 아민이 되면 니트로사민, 이것이 이제 생겨서 발암물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치나 고사리, 이 유제품, 뭐 청주 이런 것에는 이제 만약에 맥주나 술에 식용유에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감자 튀김이 된다 그러면 만약에 니트로사민이 많은 것이 감자나 이런 튀김에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넛이라든지 또 소금 염장이라는 태운 생선이라든지 오래된 땅콩이나 옥수수에 곰팡이 같은 것이 스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질산염을 사용할 때, 즉 문제가 되는 것은 가공육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자연적인 식품은 뭐 괜찮겠죠. 햄이라든지 소시지라든지 베이컨, 육가공품, 색소 고정제에 아질산염이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질산염에 이 아민 같은 것이 결합이 되면 니트로사민, 그 발암 물질이 많이 생성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니트로사민이 많은 것은 이제 감자나 튀김, 도넛, 뭐 소금 염장이라든지 태운 음식, 또 오래된 땅콩, 옥수수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을 피하시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염된 인스턴트나 염장, 간장이나 훈제 고기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격한 식사 원칙을 세우기보다는 그냥 습관화해서요, 살코기 플러스 지방, 녹즙이 좋다고 계속해서 세 잔을 드시게 되면 푸른색, 녹색의 그런 변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막 놀래가지고 저한테 막 오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금연이 많은 카레가 좋다고요. 카레를 또 매일 드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것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드시기보다는 좀 변화하는 것이 좋고요. 식단을 짜되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식단을 짜는 것보다는 뭐 아침을 많이 드시다면 점심은 조금 드시고 저녁은 좀 덜 드시고요. 아침을 막 이렇게 통증 때문에 좀 못 드셨다 그러면 점심 때 좀 많이 드시고 저녁 때 조금 그거보다 더 적게 드시고 이런 식으로 패턴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긴장하지 마십시오. 완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즉 우리가 투병하는 것이 식사를 하는 것이 의지의 시험장은 아닙니다. 그냥 고맙게 잘 드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식단을 짜되 자유하시는데요. 꼭꼭 씹어 드십시오. 꼭꼭 씹어서 가족과 함께 즐겁게 드십시오. 이거 먹으니까 참 힘이 나요. 여보 이런 음식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5대 영양소가 골고루 섞여져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미네랄, 바이타민, 또 6대 영양소 이렇게 물이 있는데 이런 것이 골고루 섞여 있다. 그래서 모자라면 보충하고 보완하면 되는 것입니다. 식사에 대한 고민보다는 먹은 음식이 바로 내 몸이 되기 때문에요. 그것을 행복하게 드시고 또 가족의 그 정말 헌신적인 섬김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된다면 암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암 극복자들은 식사의 원칙은 세우되 그것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식단을 꼼꼼하게 짜지 마시고요. 그냥 지킬 수 없는 것을 하기 위한 스트레스를 갖는 것보다는 자유하고요. 할 수 있는 것만큼 해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